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안개 속 시장입니다. 손실 만회하실 기회 잡기 쉽지가 않으시죠? 수익을 불려나가기는 더더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강제적인 관망으로 눈팅만 하면서 요즘 시장 좀 바라보고 계신 분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래대금이 요즘 10조 원 초중반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간신히 조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만큼 몸을 사리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좀 방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어두움의 터널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또 심란함이 가중되고 있는 오늘의 시장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인들이 욕심이 날 때는 두려워하고 오히려 두려워할 때는 용기를 조금 내보자라는 워런 버핏의 조언을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무조건적인 지금 비관은 오히려 손실을 더 키우거나 오는 기회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으로 무장하시고 오늘도 긍정적인 기운 담아서 1시간 동안 진단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김영을 전문가 윤여민 FP 함께 하실 예정이세요. 네, 두 분께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한테 토스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하고 게시판하고 채팅창 모두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전화 활용하실 분들은 서울전화 325-8200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게시판과 채팅창에는 종목 올려주시면 되세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꼭 체크해 주시고 사연 조금 더 자세하게 남겨주실 분들 얘기 써주시면 거기에 맞게 맞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774분, 700분 조금 넘어가는 저희 시청자님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 점심 식사 조금 더 하고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조금 저조한데요, 출석률이. 김종민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거 맞으시죠, 종민님? 네, 반갑습니다. 나비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테리케님 1등 또 오늘 하셨네요. 네, 출석 1등 하셨고요. 저 이기용님 그리고 나타나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게시판만 보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저희한테 토스를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긴축과 인플레 공포가 지금 여전합니다. 증시 바닥 확인 언제쯤 가능할까라는 의문표들 다들 달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현재 시장이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 일정들을 앞두고 있죠. 이제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도 되고요. 그 다음에 FOMC 결과 발표까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언론들이라든지 이제 계속해서 이 성장치를 조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일 것 같은데, 역시나 지금 현재 조금 주목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결과들이 발표됨에 따라서 과연 이제 인플레가 피크 아웃일 것인가, 혹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여기서 더 깊어짐에 따라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장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현재 물가 추이와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봤을 때 과도한 급락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의문이 있죠. 먼저 이제 올해 CPI 지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3월달 CPI 지수까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 우려감이 상당히 과도해졌던 시기가 4월 중순부터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번 달에 발표된 이 4월 CPI 지수를 보게 되면 또 이제 8.5%에서 8.3%로 조금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인플레 정점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번 CPI 지수에도 어느 정도 조금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현재 이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의 뭐 급등 원인이었던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이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죠. 상승세가. 그러면서 뭐 국제 유가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조정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CPI 지수도 어느 정도 조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8.2%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낮춰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저번 달보다도 하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은 어느 정도 상당히 안도감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FOMC라는 또 다른 변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미 뭐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빅스텝을 진행할 것임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이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스탠스를 밝혔기 때문에 이번 CPI 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혹여나 이 CPI 지수가 안 좋게 발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저점을 지켜줬던 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550선 정도 된다는 말이죠. 이 이상의 하락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인플레 우려감이 심했던 시기를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은 박스권 저점을 지켜내는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최악은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하단을 지켜주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기를 어느 정도 포트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박스권 저점에서 이전의 어떤 시장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시기를 노려서 수익을 노려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박스권 구간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결국 박스권 저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 세일하고 있는 종목들을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겠죠. 때문에 최근의 조정을 너무 우려스럽게 보시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시고요. 다시 한번 좀 수익의 때를 노려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운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죠? 네, 어느 정도 하단을 방어해 줄 거라고 김혜영 전문가는 시장 전반에 대한 뷰를 보고 있고요. 그렇게 또 생각한다면은 기회가 많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내가 싸게 좀 주축할 수 있을까? 요 박앤세인 기간을 잘 활용해 보자라는 조언해 주셨는데, 상담 들어보면서 네, 종목에 대한 또 김혜영 전문가님의 시각 확인하면서 네,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유리할지 그런 것까지 함께 저희 캐치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종목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 또 막 들어오셔가지고, 네, 인사 나눠주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네, 김대수님 어서오세요. 진정주린이님, 기다려야겠네요. 하셨는데,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럴 것 같다고 또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CPI 좀 확인하고, 움직여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LG생활건강 막수리님께서 오셔가지고 좀 남겨주셨고요. 대박벌자님, 어제 제가 종목 진단 도와드린 것 같은데요. 네, 대박벌자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요즘에 참 잘 나가는 나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네, 한국항공우주 네, 먼저 봐드릴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저희 소마님께서 남겨주셨고 매수가가 58,650원입니다. 네, 10% 비중이신데 요즘 신고가가 오늘도 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물려 계시다가 지금 탈출 기회를 모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잠깐 빨간불 왔다가 나갔네요.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막 들러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향유하고 있는 구간이라면은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고생 끝에 행복이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팔 기회일까요? 아니면 지금부터가 또 다른 시작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워낙에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나와졌죠. 일단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러시아하고 이 우크라이나하고 어느 정도 좀 맞닿아 있는 국경의 지역인 뭐 폴란드라든지 이런 이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이 방산 제품들을 계속해서 이제 수주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발주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수출을 진행을 해내면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꾸준하게 이 뭐 전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출을 이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뭐 말레이시아, 뭐 콜롬비아, 뭐 폴란드 등등 해서 계속해서 뭐 전투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이 증가폭이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뭐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더더욱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출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4년까지는 사상 최대 매출까지 기대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순환을 계속해서 돌려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한국항공우주가 최근에 시장의 어떤 이런 박스권 흐름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좋은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차트를 조금 길게 들여서 보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상당히 강한 매물대에 도달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죠. 대략 한 6만 원 정도 구간에 앞서서 이 매물대가 조금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앞서 있던 매물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소화를 해주기는 했지만, 이 앞서 있던 매물들을 소화해줬던 거는 결국에는 이런 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반사적인 수혜를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전쟁 상황을 보게 되면은 조금씩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죠. 때문에 지금 현재 방산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 다음에 수출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살짝 쉬어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현재 시청자님이 조금 이제 저점에서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추세가 워낙에 지금 좋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시청자님께서 잡으신 지가 대략 한 최소한 4년 정도는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셔왔고, 이제 매수가 구간까지 도달을 했는데, 이제 매물대에 어느 정도는 도달을 해 있는 구간이란 말이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되, 어느 정도 이 조정세가 진행이 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재 구간에서 대략 한 5일선을 이탈을 하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기회를 주는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나도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오랜만에 매수가 기회를 나와주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되, 매물대를 이제 어느 정도는 도달해 있는 만큼 5일선을 이탈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너무 큰 수익보다는 대략 한 6만 원 정도 근처에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선이면은 좀 타이트하게 대응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한 5만 5천 원대에서의 5일선 형성이 돼 있거든요. 요거 좀 체크해 주시고, 지금 조금 더 기다린 다음에 일단은 그 기나긴 굴곡진 세어가 조금 이별하실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다행이시지 않으세요? 네.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지금 결국에는 빛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6만 원 선 근방에서는 한번 탈출 기회, 네.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오늘 첫 종목으로 저희 살펴드렸고요. 다음은 LG생활건강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너무나 힘드실 것 같아요. 대응하시는 분들. 저희 수리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으시거든요. 지금 매수가가 110만 원대 사셨습니다. 황제주일 때가 참 옛날이죠. 네, 5% 비중이신데 매수가가 올 수가 있을까? 지금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60만 원 후반대입니다. 네, 60만 7천 원이 기록이 되고 있고, 신고가가 얼마였을까요? 네, 이 종목이 작년에 딱 한 요 정도 시기에 여름에 178만 원을 찍었던 주식입니다. 상당히 굴곡진 1년간의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매수가 회복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만큼의 어떤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여러모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제 LG생활건강이 참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중국의 어떤 이런 봉쇄 조치,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 이제 또 화장품 기업들이 계속해서 규제가 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조금 조정이 이어졌던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 중국의 봉쇄가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이제 화장품에 대한 어떤 성장은 조금은 더뎌지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LG생활건강의 어떤 이 매수가 회복에 대한 시간은 조금은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
이제 말씀 주셨듯이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과연 이제 LG생활건강이 기다렸을 때 매수가를 회복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인가, 혹은 이제 대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종목으로 하여금 좀 수익을 만회하는 어떤 해칭 매매를 노려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LG생활건강의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뭐 중국의 매출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공세 조치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국의 내에서의 어떤 규제가 상당히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법인 실적이 마찬가지로 시장의 어떤 예상치를 하회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핵심 성장 동력으로 꼽혔던 어떤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또 조금 매출이 정체되는 그런 이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실적이 회복되는 구간이 조금 나타나려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릴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시장의 흐름들 자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 보게 되면은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죠. 시장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순환이 빠르게 나오고 있으면서 소외가 되는 종목들은 또 철저하게 소외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나왔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물량들을 뱉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조금은 주목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의 대응보다는 조금은 이제 지켜보는 그런 구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최근에 좋지 않았었던 부분들은 그래도 이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의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다행히도 비중이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세요.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시고, 어느 정도 이 현재 주가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80만 원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일단 현재 주가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기다리되 포커스를 조금은 다르게 맞춰주셔야 돼요. 일단 LG생활건강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뭐 CPI 지수, 그 다음에 뭐 PPI 지수, 그 다음에 뭐 FOMC 지나가고 나면 시장이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박스권 저점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종목들이 반등이 시장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또 어느 정도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구간에 어느 정도 좋은 종목들을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수익 만회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는 LG생활건강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조금 수익을 회복을 하겠다라는 쪽에 좀 더 이제 맞춰주시고 포커스를,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수익 맞춰 놓은 걸로 LG생활건강을 정리할 건지, 아니면은 이제 LG생활건강의 실적이 어느 정도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노린다라든지, 이런 향후 대응은 이제 이후에 조금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당장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다른 종목 쪽으로 조금 이제 수익을 챙기는 쪽에 좀 집중을 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의 저점을 잡을 때 그 구간을 노리는 것으로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나긴 이 시간과의 또 이별을 하시려고 하니까 좀 많이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또 이 종목에 너무 얽매여 있다 보면은 더 좀 답답함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시야를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전략을 건네주신 것 같아요. 수리님 속상하시겠지만 꼭 여기서 못한 수익 다른 종목에서 만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해주시고요. 저희 테리님께서는 오늘 용자가 되셨습니다. 자금을 일부 투입을 하셨대요. 어떤 종목 사셨는지 궁금한데 초보라서 감으로 들어갔네요 하셨는데 어떤 종목 자금 투입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편백나무님께서는 시장은 예상이 아니고 대응이 필요합니다라는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요즘에는 정말 예측도 사실 굉장히 힘들고요. 좀 빨리빨리 좀 대응하는 스피디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편백나무님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신지, 이 시장과 좀 호흡 잘 맞춰가면서 좀 빠르게 수익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3전을 들고 계신 주주분이신 것 같아요. 3전 답답해서 진짜 못 견디겠다라고 한마디 남겨주셨는데 진짜 그러죠. 그래서 또 시장이 이렇게 또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언제쯤이나 좀 속 시원한 또 사이다 플레이가 나와주게 될지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너무 답답하시면 자주 보지 마시고 조금 길게 호흡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위로의 말씀 건네드리면서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천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종목 오늘 어떤 거 궁금하실까요? 옵트론텍 맞으세요? 네, 옵트론텍 맞으세요? 네, 네, 맞아요.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9,500
9,500원이요. 9,500원 떼시고 예. 비중 얼마 담으셨어요? 8%요. 8%밖에 안 담으셨어요? 예. 어떻게 들어가게 6개월 되셨는지. 됐거든요. 6개월이요? 예. 네, 어제 시세 많이 난 거 보셨죠, 시청자님? 예? 네, 어제 시세 많이 나왔네요, 옵트론텍. 예. 네. 그리고 오늘 살짝 밀립니다. 오늘 조금 일중 변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제가 이거 9,560원까지 오겠는지, 안 그러면 네. 지금 이 가격에 선저를 해야 되는지. 네, 요즘 올라오는 또 하자고요. 추세인 것 같아가지고 매도 고민도 살짝 하고 계신 것 같고, 일단 예, 가장 예. 시급한 거는 손실분 회복이신 거 맞으시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도 급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의견 들어보면서 들고 가는 게 맞는지 조금 더 판단해 보세요, 송자님. 예, 감사합니다. 가격대가 일단 저희 시청자님이 높으세요. 네, 10,000원대 딱 초반에 신고가가 나왔던 주식인데 생각보다 지금 길게 투자가 진행이 되신 것 같고 어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거의 8,000원 근방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지금 파시기 조금 아까우신 마음이 강하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제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흐름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 테마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기가 이 테슬라 전기 트럭에 카메라 모듈 전량을 수주를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이 옵트론텍이 삼성전기에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 이것에 이제 렌즈 유니트를 공급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서 이제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대장주는 현재 이제 캠시스로 움직이고 있고요. 옵트론텍은 이제 2등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현재 이 옵트론텍의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 캠시스를 비롯을 해서 카메라 이제 관련된 카메라 렌즈 관련된 이제 업계들이 전체적으로 부진했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 스마트폰 이제 공급이 조금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죠. 스마트폰 업황이 조금 이제 부진하면서 카메라 모듈 업계도 전체적으로 모두 부진했었습니다. 이제 캠시스를 필두로 해서 뭐 나무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옵트론텍도 있고 뭐 동은 아나텍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옵트론텍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 조정이 나오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이 테슬라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 이미지 센서형 광학 필터 분야에서는 이제 세계 1위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확실한 이제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 향으로도 확실하게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70% 이상이 이 옵트론텍의 차량용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카메라 모듈 쪽으로는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점유율 또한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옵트론텍이 확실하게 이 확연하게 테마의 성격을 띠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의 상승 대비 오늘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조금 이제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차트를 보게 되면 앞에 이 매물을 소화해줘야 되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략 한 8,000원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8,000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수가까지 기다리기에는 추가적으로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지만 다만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확실하게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에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마찬가지로 옵트론텍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회복성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만약에 이제 손절을 할 거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8,000원 정도 기회 줬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조금은 타이밍이 이제 지났다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 이제 어쨌든 이 카메라 모듈 쪽은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전기차가 성장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동시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산업군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옵트론텍도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8,000원을 한 번에 끌어내는 흐름은 조금은 이제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 다시 한번 8,000원 정도 근처 구간에서 기회를 줄 때 이때 일단은 조금 비중 조절을 진행을 하시고, 다시 한번 앞으로 또 늘렸을 때 또 살만한 기회는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오히려 낮은 구간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오히려 조금 수익 만회를 노리는 쪽으로 일단 그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유연하게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진단 내려주셨네요, 시청자님. 예. 네. 그거에 맞게 한번 좀 대응 전략 구상해보세요. 좋은 결과 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옵트론테 봐드렸습니다. 저희 김영희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랜만에 남양주 타자님께서 오신 것 같아요. 시장 계속 빠지는데 매수라고 해서 잠시 방송을 안 보셨다고, 네, 오랜만에 오셨다고 하는데, 만길이라 시장은 여전하다, 시장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좀 남겨주셨는데, 종목 올려주신 거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 봐드릴게요. K사인,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가 많이 높지 않으세요. 4,400원대, 그리고 5% 들고 있습니다. 흘러내리는데 버텨도 될까라는 질문 주셨는데, 요즘에 주가가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음봉이 계속 나오면서 들고 계시기 마음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요. 현재 주가는 2,045원대에 기록이 됩니다. 오늘 신저가 경신됐어요, 전문가님. 버티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일단 K사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보안주의 일종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전체적인 보안 섹터, 이 보안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뭐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제 이 보안이 필요한 계속해서 산업군들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보안 쪽은 앞으로 이 4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군이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보안주들은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게 조금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K사인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디지털 화폐가 어느 정도 조금 성장세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중국에서 뭐 올림픽 이야기 나왔을 때 이제 뭐 디지털 화폐를 이제 어느 정도 뭐 사용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탄력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최근의 주가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거래량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으면서 추세를 이제 이전 저점을 깨버린 흐름이 나왔죠. 때문에 K사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자체는 추세를 깬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설정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1,000원 후반대 정도로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리고 이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이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추가적인 이 이후에 매수 구간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해주는 그러한 구간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추세를 다시 한번 이제 잡고 지지를 보여줄 때 그때 좀 대응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은 늦은 것 같아요. 이제 2,400원대 이제 잡고 계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손절을 하기보다는 이후에 지지라인을 잡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모의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발전 속도를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보안주들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흐름이 한 차례는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드림 시큐리티 같은 이 보안 종목도 움직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때문에 K사인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 다행히 이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거든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니까 어느 정도 조금 여유는 있다라는 이제 가정하에 좀 안내를 드리면, 이제 이후에 지지라인이 대략 한 1,000원 후반대 정도에서 잡힐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 구간에서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을 해줄 만한 구간이 나와줄 거예요. 그 주목을 해준다라는 구간은 앞서 이제 나왔었던 것처럼 거래량이 쏠리는 구간들이 한 번씩은 나와줄 겁니다. 그 구간에 이제 앞서 이 물량을 한번 회복하고 눌리는 구간이 나와줄 거예요. 그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해서 1차 목표가를 대략 2,300원 정도로 잡아가시면 K사인은 충분히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후에 어느 정도 지지라인이 잡혔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고 눌림 구간이 나왔을 때, 그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들어서 평단가를 한 2,000원 초반대 혹은 이제 뭐 2,100원 정도 그 구간까지 이제 맞추셔서 오히려 조금 수익을 노리는 대응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충분히 수익 만회는 가능한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또 진단 받으셔가지고 조금 또 치열업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현주 타자님 종목까지 오늘 봐드려야 되겠어요? 네, 김현우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좀 스피디하게 봐드렸습니다. 타자님 자주 보려면 시장이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맞죠? 네, 좀 많이 진단쇼에서 뵙는 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테리님께서 자금 투입하신 종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종목이 맞으시네요. 네, 삼성전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기는 자리에서 안 사요. 저는 이갈리는 자리에서 삽니다라고 굉장히 센스 있게 얘기해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정말 바닥이 나온 게 맞을까 오늘 좀 반신반의하면서 아마 살짝 발 담그신 분들 꽤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왕개미님께서는 3전은 3년 후 행보각인데라는 이런 또 절망적인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 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글쎄요, 네, 테르님의 용자의 선택이 될지, 네, 좋은 또 결과 있을지 저도 관심 가지고,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시장이 또 많이 어려워서 오늘만 어려운 건 아니죠. 요즘에 너무 또 시장 대응이 까탈스러워가지고, 네, 이런저런 고민들 많이 안고 계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종목 올려주시면 저 윤여민 FP와 함께 이어서 또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만점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을 보면은 신고가 종목들이 눈에 탁탁 튑니다. 방산주가 계속 신고가가 나와가지고 앞서서도 저희가 진단을 잠깐 도와드리긴 했는데 한국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에서의 모멘텀들이 계속 대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도 참 고민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박탈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이라도 나도 한번 따라잡아 볼까라는 좀 생각도 살짝 하실 것 같아요. 방산주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예, 일단은 방산주가 최고의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해를 좀 보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지금 제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미국 이제 방산 시장 연간 500조 원 정도 되죠. 그러한 측에서 봤을 때 미국을 좀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5월 달부터 좀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산 분야를 좀 FDA 쪽으로 좀 이제 묶어가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 방산 시장의 어떤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방산 종목들 같은 경우 기대감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전 정부에서는 이제 원전이나 방산 같은 경우 좀 논란이 많았죠. 근데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도 있고요. 여기다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항공우주청을 좀 신설하겠다고 한 것도 이제 방산주에는 분명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UAM 관련된 쪽으로도 지금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방산주에 대한 어떤 호재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앵커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로 엮여 있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뿐만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좀 종목 차별화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 다른 종목들도 제가 볼 때는 좀 시장 대비 잘 버티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고가 난 종목들을 좀 따라가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방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좀 눌려있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LIG 넥선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정고점을 좀 도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신 지금 하나실생 같은 경우는 또 살짝 좀 눌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섹터 내에서도 종목에 대한 선별 작업은 분명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매매 방법을 좀 달리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눌림목 있는 방산주는 아직도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시각이세요. 대표적으로 LIG 넥선 얘기해 주셨는데 신규 진입 관점에서입니다. 요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누리호 발사라던가 북한의 핵도발도 아마 이번 주에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잖아요. 이런 이벤트에 맞춰가지고 한번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대세 섹터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종목 받으려야 되는데 여전히 또 큰 손실 안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올려주고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서 추세님이 남겨주신 DB하이텍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주가가 6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2주째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차트 역배열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가 72,000원대세요. 그리고 비중은 10%를 들고 계신데 계속 손실이 나고 계신,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노심초사하고 계신 구간인 것 같습니다. 평이 좋더라고요. 증권가서 DB하이텍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평을 내놓고 있는데 주가는 연일 밀려납니다.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 반도체 참 힘듭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약간 매도 리포트 약간 나왔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약간 상승의 전환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에도 좀 같이 좀 주목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형 소부장 종목들은 좀 하락세가 크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를 좀 살짝 버리기에는 손절하기에는 좀 너무 좀 실적주에 대한 어떤 그런 미련은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고전압, 지금 전력관리 반도체죠. PMIC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기술 장벽이 높은 동사만의 좀 유일한 제가 볼 때는 단기 모멘텀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화합물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금 화합물 반도체 시장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023년, 2024년 정도면 샘플에 대한 생산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1분기 영업이익 1,800억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갈아치웠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동사에 대한 어떤 주가는 어떤 지금 수급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가지고 계신 부분은 상당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좀 견뎌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7만 원대 후반부터 지금 기관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성장주에 대한 어떤 환경이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좀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지금 타겟 프라이스 같은 경우도 현재 상황에서 2배가 넘어가는 13만 원대까지도 좀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단기 저점을 좀 저는 잡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저는 한 번쯤은 좀 단가를 낮추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지금 DBI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72,000원대 워낙 매물대가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매수하셨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좀 홀딩 의견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다려보자. 지금 포기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로 좀 위안을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섹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하니까 조금 눈 질끈 감으시고 인내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DB하이텍 같이 들고 대응하신 분들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나비님께서는 그래도 현금이 조금 있으신가 본데요. 네, 남은 돈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맨날 지금 팔면 는 바보라고 해서 바보 안 되려고 이고지고 왔더니 현금이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가장 든든한 또 요즘에 최고의 주식이 아닐까 싶거든요. 현금 요긴하게 쓰실 타이밍 되면은 저희 시장 보시면서 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목도 매수하시기 전에 한번 문의 주실까요? 네, 나빈이 함께 상의해보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안전한 매매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거의 한 2달간 횡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기업은행을 올려주신 나그네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이 11,000원, 지금 딱 현재가가 매수가시고 20%를 가지고 계신데 오늘 진입하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20% 비중이시면은 너무나 지루하게, 만약에 그 전에 들어가셨다면 몇 달째 그냥 계속 제자리만 지금 걷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게 다행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매수 진입가가 딱 현재가셔가지고 고민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은행주, 특히 이제 금융주, 보험주 이런 종목을 좀 매수를 하셨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큰 수익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배당이라든지 안정적인 어떤 그러한 성향을 좀 보이고 이 종목을 진입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배당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시는 게 맞는 거지, 동사의 지금 어떤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쓰시는 건 약간 좀 관점이 잘못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워낙 높죠. 지금 뭐 PB, PER 같은 경우도 뭐 3.1배에 좀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초저금리 대출이 좀 정상금리로 좀 리프라싱 되면서 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건전성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제가 볼 때 조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은행 중에서는 좀 이제 중소형 은행, 이제 기업은행 중에서 좀 탑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드라마티컬하게 동사 자체가 좀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전고점은 11,700원 정도에서 뭐 살짝 조정은 받았습니다만 거의 뭐 11,000원대 지금 제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는 뭐 반등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한 12,8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어떤 상승의 흐름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은행들의 기본적으로 이제 매수를 보게 되면 뭐 연기금, 특히 뭐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 트레이딩을 많이 합니다만 안정되게 수급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주가의 어떤 차익 실현을 좀 노리시고 한다면 오히려 이 종목보다는 좀 성장주나 좀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는 지금 뭐 경기 민감주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기업은행에 대한 또 답답함 많이 좀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그마님께서는 살 때는 5분 고민을 하시고 사고 나서는 50일간 고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공감대 형성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살 때 사실 근데 너무 또 고민해도 너무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사고 나서는 장기간 이렇게 또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요즘 빈번히 좀 연출되고 있는 구간인데 들고 있는 동안에 뭔가 내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들고 가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 계속 드신다면 한번 확인하고 결정 내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버티는 것만이 정말 답일까라는 생각 많이 하시게 되시죠? 네, 그런 애매한 종목들 저희한테 오늘도 많이 넘겨주세요. 다음 종목은 저희 가블레님 모셔볼까요? 오랜만에 이 종목 보는 것 같은데 효성 가겠습니다. 매수가가 11만 3,500원이시고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더 사고 싶으신가 봅니다.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고 배당 기대가 있으시군요. 배당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신 걸로 봐서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보고 계신 종목이신 것 같습니다. 85,100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이 좀 더 내가 줍줍할 수 있는 기회일까라는 걸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신저가하고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나왔던 신저가가 77,000원 근방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가바닥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 사시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연말까지 더 사서 가져가는 전략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효성은 확실히 이제 앞에서 지금 이제 기업은행을 매수했던 분과는 좀 확실히 다른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이제 고배당주에 대한 부분들 확실히 저는 잘 짚어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주당 배당금이 2019년에는 5,000원, 그 다음에 뭐 좀 이렇게 좀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좀 배당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효성그룹 하면 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수소 관련된 좀 밸류체인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이 나죠. 뭐 지금 효성 첨단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지주사다 보니까 자회사들 같은 경우 뭐 섬유, 화학, 중공업 쪽에 좀 전통 기반의 좀 산업종 지금 포트폴리오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수사업으로 이제 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좀 시장에 좀 진출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사업도 상당히 좀 잘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자회사의 어떤 지금 매력도 플러스 지금 이제 고배당의 매력이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올해 좀 가져가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다만 이제 지주사의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배당에 대한 부분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이 금액, 이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85,000원대를 지금 약간 진바닥으로 좀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만원에서 85,000원대 지금 살짝 좀 박스권이 좀 일봉상 그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뭐 단가를 낮추시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10만원대 이하로 좀 단가를 낮추면서 편하게 가져가시는 부분들 저는 좀 찬성을 합니다. 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좀 비중이 이미 10%이기 때문에 너무 좀 비중을 좀 많이 실치는 마시고요. 그래서 최대 15% 정도까지만 하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대상 보게 된다고 하면 10만원대 살짝 밑에 한 9만 8천원 정도부터는 매물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매물 저항보다는 오히려 고배당에 좀 집중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오히려 그냥 단가를 낮추시고 편하게 지금 배당에 관련된 쪽으로 해서 연말까지 좀 보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배당도 사실 뭐 굉장히 믿을 만한 구석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얼마나 챙겨줄지 궁금한데, 네, 효성에 대한 또 유념인 FP의 답변, 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점 공략 한번 해볼까 노리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죠? 효성 보시면서, 네, 그것도 함께 좀 참고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현금 투입 작정 고민하시는 분들 게시판 보니까 많으세요. 저희 서단계님께서는 현금 한 10% 가지고 계신데, 종가에 밀려도 살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인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쓰실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불안해가지고 정말 쫄보시게 매매가 되기 쉬운 상황인데 신중하게 네, 현금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저희 가온칩스 한번 가볼까요? 화려하게 IPO 성공을 했죠. 가온칩스가 요즘엔 근데 많이 밀리더라고요. 저희 김윤숙님께서 들고 계신 상태고 매수가가 높습니다. 27,000원대 20% 가지고 계신데 손절을 해야 될지 더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전혀 다른 전략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계세요. 7%나 오늘 조정 있습니다. 22,600원 밀리고 있고 사실 지금 공모가가 14,000원짜리 주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화려하게 대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3만 원대까지도 찍었던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시장 분위기 타는 건지 연일 좀 운봉이 나오면서 불안하신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상태여가지고 FP님 의견 들으시면 조금 더 확신 서실 것 같거든요. 어떤 쪽이 조금 더 편안할까요? 지금 이제 가온칩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장 이후에 좀 전형적인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좀 많이 좀 매수가가 좀 높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현재는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좀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좀 거래량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뭐 30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저가 매수로서 지금 뭐 좀 공략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좀 매매법이 따로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그래서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좀 보호 예수 물량까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고려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너무 지금 이 매물대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27,000원대 지금 이때 좀 많이 들어가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지금 역배로 돼 있고 지금 많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7% 이상의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영향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DBI템과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개발 생산 뭐 토탈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뭐 특히 뭐 파운드리 쪽으로도 지금 삼성전자랑 지금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다 반도체 쪽은 좋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반등에 대한 어떤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이 공모가를 좀 많이 하회를 한다고 하면 좀 일부는 좀 손절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시고 상계 처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석 달 정도는 그냥 지켜보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좀 매매 원칙을 좀 세워보시면서 좀 이번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조금씩 좀 비중에 대한 부분을 덜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를 눈여겨보고 계셨다면 딱 그 청약을 받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들었네요. 네, 진단 들으면서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은 있었는데 조금 냉정하게 진단 나왔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속이 쓰리실 것 같습니다만은 가온칩스 이후에 더 좋은 종목 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오늘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은데 이소나무님 한번 네, 만나볼게요. 원티드랩 네,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근래 들어가신 것 같으신데요. 맞으실까요? 네, 27,200원 20%입니다. 매도가하고 손절가 가격에 대한 문의 남겨주셨는데 원티드랩이 최근에 한 증권사에서 지금 현재가의 2배가 넘는 목표 주가를 불러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가는 많이 밀려 있거든요. 지금 낙폭주입니다. 신고가 대비 반토막이 정확하게 나 있는 상황인데 사도 괜찮겠다라는 증권사 의견도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FP님은 어떻게 보시는 종목이세요? 네, 저도 지금 원티드랩 상당히 좀 좋게 봤는데, 저도 좀 속이 좀 쓰린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워낙 좀 검증이 됐죠. 특히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좀 영업 레버러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좀 하락을 했죠. 1분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인식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기존 사업의 어떤 이익 구조에는 변화가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2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보게 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계속 22% 정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쪽으로 해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좀 동반 하락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환경에 대한 악화, 이적 시장에 대한 규모와는 좀 별도로 제가 볼 때는 수시 채용이라든지 IT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동사는 이적 시장에서 계속 좀 점유율이 확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의 지금 현재가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수급 자체가 좀 좋지 않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개인만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기관 지금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지금 한 4,000원에서 5,000원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강력한 매물대를 좀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충분히 4만 원대를 복귀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많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좀 쌍바닥을 다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고 좀 다시 한번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전혀 좀 필요 없는 거죠. 4만 원대 이상에서는 팔까요, 그러면?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4,000원대 한번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비중 자체가 조금은 좀 많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대 저항이 있는 저항선에서 한 번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요. 또 이제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또 일부 비중을 가지고 한번 4만 원 이상의 전고점 좀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보시는 종목이네요. 네, 원티드의 또 그 얘기 들으시면서 마음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진단 들어볼게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여민 FP와 함께 했습니다. 눈여겨보고 계시다고 조금 아쉬우셨던 종목이신가 봐요. 들고 가시면은 꽤 또 수익 실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신규 진입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는 판단 저희 들어봤습니다. 수사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자동차하고 철강업종 지금 진입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요거 조금 범위가 넓어가지고 종목 딱 집어놓은 거 있으시면 그거 딱 주세요. 이거 매수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 주시면 그건 저희가 접수 가능하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질문 주시면 채택되실 것 같습니다. 수세님 참고해 주시고요. 시장은 더 빠지진 않네요. 네, 어느 정도 지수의 바닥을 장중에 확인하면서 조금 지루하게 개걸음 장세에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보다는 오늘 종목들의 변동은 꽤 크게 나오고 있고요. 만길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흐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 좀 관리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수급적인 동향 확인하시면서 오늘 좀 조심스럽게 마지막까지 계좌 관리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진단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